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2조 달러 경기부양책 지원 자금을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식당 업주들은 마스크와 소독용품 또 야외 패디오 영업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업소당 $1,000씩 무상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이 가장 컸던 뉴욕주가 오늘 주내 모든 교육부에 올가을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육청이 교내에서 동급생들의 마스크 미착용 실태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고생을 정학 처분했다. 논란이 일자 급히 정학 조처를 취소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자리 잡은 제11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가주에서 실업수당을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성행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폭우 속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활주로 끝을 지나쳐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2조 달러 경기부양책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0시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2조 달러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를 거절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조 달러 이하로는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인당 $600를 추가로 받는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연장하자는 입장을 주장해왔으며 공화당은 실업자 상당수는 일할 때보다 받은 급여보다 많아 $200로 낮추거나 직장 복귀 장려 인센티브 수당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과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그리고 페이롤 텍스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내 식당에게 코로나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을 빌미로 사기를 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로컬 소식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식당 업주들이 코로나19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마스크와 소독용품, 또 야외 패디오 영업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정부로부터 업소당 $1,000씩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케어스 액트 경비 부양 지원금 $1,000를 지역 식당 업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식당 업주들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사이에 구매한 개인 보호 장비, 마스크, 소독용품, 야외 영업 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제출하면 $1,00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업주가 여러 개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각 업소마다 $1,000씩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서는 각 업소당 1개씩 별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 식당이 코로나19 위생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랜트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 safedine.oc.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은 연방 자금이 다 소진되는 경우 혹은 자금이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는 10월 5일 전에 마감됩니다. 가주에서 실업수당을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성행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 업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본인은 필수 업종 종사자라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어느 날 EDD로부터 실업수당이 승인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분을 도용당한 것입니다. EDD 측은 이처럼 실업수당 신청을 둘러싸고 사기와 신분 도용에 관한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아이덴티티 테프트 리소스 센터 측은 행정명령 이후 실업수당에 관한 신고 전화만 400통을 넘게 받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실업수당에 관한 사기 전화와 스팸 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600 추가 실업수당 혜택으로 실업수당이 늘어나면서 실업수당을 가로채려는 사기 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차 경기 부양책 현금 지급에서 자녀 1명당 $500의 경기 부양 현금을 아직 받지 못한 가정은 곧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RS가 17세 미만 자녀당 지급되는 $500의 현금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체크와 데비카드로 7일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5월 17일 이전 IRS 웹사이트 툴을 사용해 17세 이하 자녀 정보를 업데이트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을 받는 가정에게 메일로 노티스가 가게 되며 IRS 웹사이트 Get My Payment를 방문해 $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경기 부양책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은 사람은 이번 보조금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혜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육청이 새 학교 교내에서 동급생들의 마스크 미착용 실태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고생을 정학 처분했다 논란이 일자 급히 정학 조처를 취소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노스폴딩 교구에 재학하고 있는 15살 난 여고생 해나 워터스 양은 개학 첫날인 지난 4일 교내 복도를 발 디딜 틈 없이 꽉 메운 고교생들이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고 이 사진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해나 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학생들 가운데 10%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폴딩 학교는 해나 양을 정학 처분하고 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학교를 비판하면 처벌을 각오하라는 협박성 경고까지 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자리 잡은 제11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토요일인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려 남가주는 물론 전 미주, 전 세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입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받아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가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 줌 화상 컨퍼런스로 펼쳐져 남가주는 물론이고 미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공동 주최하고 엘리트 교육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UC와 아이비리그의 전현직 입학 사정관과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 입시 정보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하고 명문대 합격 비결을 전수합니다. 박흥률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과외 활동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GPA 준비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칼리지 엑스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 참석하셔서 최신의 달라진 대학 입시 정보를 생생하게 또 아주 최신의 대학 정보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UC와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 트렌드, SAT와 ACT 준비 방법, 에세이 작성 요령과 작성법, 과외 활동, 재정 보조 등 대학 입학에 꼭 필요한 정보와 전략들이 다뤄집니다. 특히 셸리 앵거 전 UC 버클리 입학 사정관이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대입 전략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전달하고 랜돌프 아귤레스 UC 애플리케이션 리더와 빈센트 김 전 예일대 애플리케이션 리뷰어 등 명강사진들이 UC와 아이비리그 입학 전략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또 올해에는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 SAT 시험으로 GPA와 에세이 또 다른 표준 시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입시 준비 방법도 알려줍니다.
예, 올해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줌 화상 컨퍼런스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주는 물론 미 전역 및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최신의 대학 정보를 안방에서 또 오피스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 대한 그 정보가 www.koreatimes.com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줌 화상 컨퍼런스에 대한 주소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커피 앤 페이스트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교육그룹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SAT 시험과 SSAT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전 등록은 ktcollegeexpo.com으로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047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4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펜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 보조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해 총 43%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강제 퇴거를 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흑인과 라티노 등 유색 인종은 80%까지 퇴거 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26%의 흑인과 25% 라티노 계열 인종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반면 백인은 13%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에 있는 17만여 명의 죄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기 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서 예상된 조기 퇴소 수치보다 70%가 높으며 경찰은 이들 중 일부는 조기 퇴소하면 안 되는 위험한 죄수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주 풀려난 테레바 윌리엄스의 경우에도 1급 살인과 납치를 저질러 수감돼 총 84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19년만 복역하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조기 퇴소로 가주교도소 죄수 인원이 10만 명 이하로 줄었는데 이는 3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즈니랜드와 나츠베리 팜은 매해 10월에 개최하는 할로윈 이벤트를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에나팍에 위치한 나츠베리 팜 관계자는 CDC와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할로윈 이벤트인 스케어리 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에 더욱 재밌는 행사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의 할로윈 연례 행사인 미키마우스 할로윈 파티 또한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과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으로 인해 폐쇄된 가주의 놀이공원이 언제 다시 오픈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부 고객의 계좌 밸런스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부 고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계좌 밸런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 밸런스가 0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보고됐지만 이는 IT 전산망의 문제로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또 밸런스가 제로로 보고된 고객들의 계좌 밸런스도 원상 복구됐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그러나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번 문제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고객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이 가장 컸던 뉴욕주의 어린이들이 다음 달부터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주 모든 곳이 우리가 정한 기준치 아래고 모든 교육구가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선언에 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5% 이하 지역의 학교들은 원할 경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대다수 지역은 양성 비율이 1%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이 팬데믹의 글로벌 진앙으로 전락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학교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유행이 시작돼 가을 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진 다수의 다른 주들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주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 여부와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각 지방정부와 교육감 등이 결정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700여 개 교육구는 교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보건교사 인력 확보, 교실 환풍 시스템 교체 등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동시에 지난 봄학기 갑작스럽게 시작한 온라인 원격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내 대다수 교육구는 9월부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뉴욕시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라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도시가 됩니다.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등 다른 주요 도시들은 가을 학기에 원격 수업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뉴욕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상승할 경우 수업 계획을 재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의 보건당국자가 워싱턴 DC 등 9개 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9개 도시 보건당국자 등과 비공개 전화회의를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이 경고령을 내린 도시는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애틀랜타, 캔자스시티, 포틀랜드와 오마하,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등입니다. 벅스 조정관은 워싱턴 DC와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등에서 확진율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며 볼티모어와 애틀랜타 등은 환자의 숫자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디애나와 일리노이,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주에서는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 사례가 더 높게 나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3, 4월의 발병 상황과는 다르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하와이주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주정부가 여행 제한 조치를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76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문제는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입니다. 지난 6월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지난달 실업률은 10.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고공행진 중입니다. The report this morning is just another proof point in this roller coaster of an economy that we find ourselves in. It's a roller coaster recovery characterized by highs and lows that often change overnight. 최근 석 달간 늘어난 일자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거나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I think that we can very much correlate that to the fact that we've not been winning the war against the COVID-19 virus. So the outbreaks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5 or 6 weeks have had an economic cost to them.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지표가 2차 경기 부양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미 의회와 백악관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적표를 앞세워 지지도 역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 1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틱톡에 이어 위챗의 사용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중국 소셜미디어 차단도 확대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리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언론 발표문을 통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11명이 홍콩 시민의 표현과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훼손했다면서 제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미국 내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미국 업체와 일체 거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목상 홍콩 당국의 수장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홍콩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국 양제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제 홍콩은 중국과 하나의 체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콩도 중국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틱톡과 함께 중국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일 후에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틱톡과 위챗은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와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자고 했는데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YTN입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보건장관의 타이완 방문을 앞두고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台湾问题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涉及中国核心利益，中方维护自身主权和安全的决心坚定不移。 중국 국방부장은 해상에서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안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중국은 서로 오판을 방지하자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埃斯珀说，在两国关系紧张时，两军要保持对话磋商，管控危机，防止误判，降低风险。 하지만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동펑 26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괌은 물론 인도양 미군 시설까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한두 달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자는 데 공감을 했지만 타이완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길 바라고 러시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방첩안보센터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에바니나 소장은 외국의 많은 활동가는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지속적이고 잠재적 활동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정치 환경을 바꾸고 중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을 압박하면서 중국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영향력 확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바니나 소장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취한 러시아 정책을 놓고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던 것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미국으로의 공장 유턴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글로벌리즘을 거부하고 관세로 대표되는 압박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재임 성공 시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6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미국 건설, 최고의 의료, 의학 제조국 전환, 국가안보의 결정적인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해외로 나간 미국 일자리 복귀, 미국 노동자 우선 약속 준수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전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글로벌리즘을 앞세워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켰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노동자 표심 공략에 열을 올렸습니다. 인도에서 폭우 속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활주로 끝을 지나쳐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저녁 인도 남부 켈랄라주의 캘리컷 국제공항 191명을 태운 여객기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활주로 착륙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는 활주로 끝을 지나 비탈로 곤두박질 치면서 동체 허리가 두 동강 났습니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엔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승객 184명과 조종사,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ദുബായിൽ നിന്ന് കോഴിക്കോടേക്കുള്ള എയർ ഇന്ത്യ എക്സ്പ്രസ് വിമാനം കോഴിക്കോട് വിമാനത്താവളത്തിൽ റൺവേയിൽ നിന്ന് തെന്നിമാറി വിമാനത്താവളത്തിന് തൊട്ടടുത്തുള്ള താഴ്വരയിലേക്ക്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착륙 당시 공항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악천후 속에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코로나19 사태로 두바이와의 정기 항공편이 끊김에 따라 귀국을 희망하는 자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편성된 특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항한 지 2년 된 사고 항공기는 인도 국영 에어인디아의 자회사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으로 보잉 373 기종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주택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3명이 숨졌고 부산과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각종 피해 상황이 담긴 제보 화면이 YTN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 29분쯤입니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의 한 주택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주택 세 채를 덮친 건데요. 소방대원들이 오후 9시 22분쯤 71살 노인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고 이어 50대 남성과 여성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매몰된 집 내부에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를 하던 중 추가 토사가 내려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어제 오후 11시 40분부터 구조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9시부터 부산과 광주, 전남, 충남 등 충청과 영호남 12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 시간인 저녁 7시 10분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부산은 시간당 6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부산 서면과 북구 쪽에서는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서행하는 장면의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고 인도에까지 들어찬 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는 경고등만 켜놓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의 놓인 화면이 들어왔고요. 광주 도심을 휘감는 광주천은 급작스레 불어난 물에 천변 둔치가 모두 물에 잠겼고 다리 위까지 물이 찰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은 평소 시민들이 오고 가던 천변의 산책로 입구까지 삼켜버렸습니다. 한때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린 전북 진안에서는 세찬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20m 다리에 다리 중앙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수도권에 내리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임진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이틀 만에 해제됐습니다. 대피했던 임진강 유역 주민들도 일단 귀가했는데요. 또 예고된 비, 이에 따르는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에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임진강 하늘에서 오랜만에 비구름이 걷혔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세지만 불어났던 강물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최북단 필승교에서 군남댐, 파주 비룡대교까지 임진강 전역에서 수위가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홍수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대피했던 임진강 저지대 주민들도 귀가했지만
정작 침수 피해 걱정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 북한 환강댐입니다. 최근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여러 차례 환강댐 물을 방류했는데 호우가 오면 또다시 수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군남댐 유역 대부분이 북한 땅이라 우리 측에서 유량과 수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무단 방류에 나서더라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되며 주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또 잠기고 나니까 이제 싹 녹아져요. 없어요. 만약에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째 대책이 없어요. 여기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어제부터 내려온 물이 다 이리 내려오는데.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 방류로 인한 댐 과부하와 인근 지역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장마에 북한의 환강댐 추가 방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의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명백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 여기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윤 총장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 총장은 어느새 대권주자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8%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본인의 요청에도 뚜렷한 대선 잠룡이 없는 야권의 상황과 맞물리며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달 만에 3.7%포인트 지지율이 더 오르며 13.8%를 기록해 야권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세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통합당은 특히 윤 총장의 행보가 보수 재결집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윤 총장 편에 서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있는 사실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작업까지 하다가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민주당에선 윤 총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한 최근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말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를 던진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총장 해임에 앞장서다가 역풍을 맞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자칫 대항마인 윤 총장의 무게감만 키워주는 격이 될 수도 있어서 정치적 선택의 대가는 어느 때보다 클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나란히 국회의원 4선 이상의 제동을 거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한국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금배지를 연속 3번까지만 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열어주고자 새로 만드는 당 정강 정책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만 늦게 변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들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일종의 극약사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운은 띄웠지만 앞길은 험난합니다.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4선 이상은 33명, 3선까지 포함하면 모두 75명인데 전체 4명 가운데 1명이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벌써부터 반발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현역 교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막강한 행정부 권한을 견제하고 초당적인 중재가 가능한 중진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초선 중에서도 공무 담임권 침해라는 의견 소지가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공개적으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 상태입니다. 무슨 정강정책 안에 무슨 의원의 임기 제한 같은 그런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은 다선을 마치 구악으로 몰아가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내 자정작용으로 거를 부분을 법으로 정한다는 건 입법 과잉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에서는 정강정책 명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선 용퇴가 과연 우리 정치를 바꿀 묘안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 바꿔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오철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건강과 장수의 상징,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하루 반 큰술만 섭취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첸 보건대학원,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미국의 성인 9만 3천여 명의 건강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6만 1천여 명이 여성, 남성은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1990년 연구를 시작할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암, 뇌졸중, 신장병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24년에 걸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10,000명 가까운 이들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진은 올리브 오일이 심장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하루 반 큰술 정도 섭취한 이들은 전혀 먹지 않는 이들에 비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14% 낮았던 것입니다. 나이나 식단,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한 후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석 저자인 마르타 과시 페레 교수는 심장을 생각한다면 요리할 때 포화 지방이 많은 버터나 마요네즈,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중 긴장과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6.50포인트, 0.17% 상승한 27,433.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2포인트, 0.06% 상승한 3,351.28에 장을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97.09포인트, 0.87%가 하락한 11,010.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3.8%가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45%, 나스닥은 2.47% 올랐습니다.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와 미중 긴장, 부양책 협상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56% 내리며 부진했고 최근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에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에 더욱 민감한 분야인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금융주는 2.18% 올랐고 산업주도 1.73% 상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역대 최고가 신기록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2% 떨어진 20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금값이 하락한 것은 6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달러와 가치 반등이 거침없던 금값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0.8% 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최근 금 랠리를 뒷받침한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국제유가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떨어진 41.2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낮 기온 1, 2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중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9도, 6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